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어제 하루 105명 증가해서 총 9,583명이 됐습니다. 서울과 대구 그리고 공항 검역 등에서 각각 2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확진자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연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여 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요. 해외 유입 관련 어제 105명이 늘었는데 해외 유입 관련이 절반에 가까운 49명입니다. 또 수도권과 대구 경북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자, 사망률이 또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현재까지 공식 통계로는 152명인데 치명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1.6%입니다. 예.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치명률이 17.5%. 그러니까 80세 이상에서는 6명 중 1명이 돌아가실 그 위험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80세 이상에서는 절반이 중증 이상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에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그 당시에는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붕괴된 상태에서 좀 환자가 정체되고 또 중증 환자 치료가 좀 늦어진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대구 경북에서 사망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서 또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90명이 발생했는데 이게 대실 요양병원입니다. 그 대실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다른 층의 정신병원이죠. 미주병원이라는 데서 제2미주병원이라는 데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서 예. 75명의 현재까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아, 예. 네. 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583명입니다. 이 중 해외 유입 환자는 412명이고 외국인은 35명이었습니다. 이 중 5,033명이 격리 해제되어 전체 확진자의 52.5%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105명이었고 격리 해제는 22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8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사망하신 8분은 80대 이상 어르신이 6명이셨고 70대 어르신이 2분이셨습니다. 사망자가 152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치명률은 1.59%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81.1%는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14.6%는 조사 중이거나 분류 중인 사례입니다. 전체 그 확진자 중에 412명, 4.3%가 해외 유입이고 집단 발병 중에서 신천지 관련이 53.1%, 그 밖에 요양병원이나 집단 발병과 관련된 경우가 16.4%, 확진자의 접촉자가 11% 정도이며 1,397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도별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의 신규 환자가 많았습니다. 서울 지역은 신규로 20명이 보고가 되었으며 구로구의 만민중앙성결교회하고 관련된 집단 발병과 유입 환자가 많았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23명의 신규 환자가 증가하였고 제2미주병원 등의 요양병원 관련된 신규 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에서는 해외 유입 관련된 사례에 대한 보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어제 검역소를 통해서 확인된 신규 환자는 21명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인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하여 전일 대비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3월 5일 무안 만민중앙교회 20주년 행사에 확진자 3명을 포함한 서울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7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남 지역 확진자와의 연관성 등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해당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 접촉할 수 있는 종교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만민중앙선결교회는 3월 6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대규모의 노출은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 준비 과정 중에 일부가 집단으로 노출이 되어 해당 그 참석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 미국 지역 입국자뿐만 아니라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신규 확진된 105명 중에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41건으로 전체 39%였습니다. 아마 그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좀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입된 국가별로는 유럽이 23명, 미국 등 미주 지역이 14명, 중국 외에 아시아 지역이 4명이었습니다. 내국인이 40명, 외국인이 1명이었고 검역 단계에서 21명을 발견하였고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사례가 20명이었습니다.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는 공항 즉시 검역을 충실히 받아주시길 바라고 검역 이후에는 자가격리로 분류되신 분들은 반드시 집으로 귀가하며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마련된 전용 공항 리무진 버스와 전용 KTX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또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럽, 미국 이외의 지역 입국자도 외출, 출근을 하지 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보건소나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해외 출장자 또는 해외 여행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재택근무 등으로의 전환을 공고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지역사회 산발 사례가 의료기관의 신고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에는 진단검사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현재 저희 그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의하면 의사 소견에 따라 폐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운영을 제한하고 있고 국민들께는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지역사회 감염 전파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주말을 맞이하여 다양한 밀폐된 장소에서의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정보와 관련해서 장애로 인한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 변환용 코드를 각종 홍보물에 추가해서 전용 보조기나 스마트폰을 대면 예방 정보를 음성으로 들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일일 정례 브리핑 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서 청각 장애인께서도 실시간으로 환자 발생 정보와 정부 대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께서 코로나19 관련한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영상 수화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 또는 야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손말이음센터 107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24시간 3자 통화를 통해 문자나 영상으로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문자 상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 말부터는 인공지능 챗봇의 기능을 추가해서 발생 동향 및 자주 묻는 질문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누리집 및 주요 행동 수칙 안내 포스터를 다국어로 개발하여 언어에 대한 장애가 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장애나 언어로 인해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정보 취약계층 지원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함께 얘기 나눠보죠. 자, 앞서서 그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39%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유럽 상황, 지금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죠? 그렇습니다. 사망자만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치명률도 많이 치솟아서 11% 정도 되는데요. 확진자는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2,000명이고 그런데 다행히 일주일 전부터 확진자 증가 폭이 조금씩 감소세에 있어서 곧 정점을 찍을 것으로 이탈리아 상황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상황도 좀 많이 심각하네요. 자, 이탈리아에 이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특히 미국 뉴욕주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욕주의 환자가 52,000명인데 하루 새 10,000명 가까운 7,000명의 환자가 늘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하루 환자가 그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 그 의료 인프라, 의료 시스템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증 환자, 경증 환자를 나누어서 중증 환자 위주로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분류 상황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사망자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전체로 봐도 환자 숫자는 12만 명을 넘어서서 전 세계 1위에 다가섰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도 이 도쿄도를 중심으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만 하루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폭으로는 최대 수치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쿄에서 63명 정도가 하루에 생겼는데 이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또 나타났고 또 장애복지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의료인들의 확진 판정 얘기도 나왔는데 대구 의료인 121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뒤늦게 나온 그런 조사 결과인데요. 대구, 경북에 한정한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대구 의료인 1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의사 14명, 간호사 56명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중하신 분이 한 명이 계시고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 신천지 신도가 34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료인 확진자 중에요. 의료인은 그렇고요.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 우려가 더 높아졌죠. 오늘도 이제 일요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정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성북구 사랑의 제일교회 서울시에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오늘 오전에 집회가 다시 열렸다고 합니다. 아마 시 측은 참석자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 정도의 어떤 고발 조치가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서울에 있는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강남구 광림교회에서도 예배가 강행이 됐습니다. 네. 특히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연관해서 지금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13명이고요. 앞으로 조사 대상자가 더 많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가족 3명이 한꺼번에 재확진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물론 유아 17개월 된 유아와 부모가 일주일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3명 다 재확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감염인지 또는 어떤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재발현된 건지 아니면 검사가 조금 잘못된 위음성이 됐다가 양성이 된 건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드문 사례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하겠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오늘 확진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583명으로 어제보다 105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공식 집계로 152명인데 대구에서 추가로 사망자들이 확인되면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치료가 끝나서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5,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선언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인데요. 지난 22일 이후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아래로 줄었다가도 어제 다시 146명, 그리고 오늘 105명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원인은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증가에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제2미주병원의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된 대구에서 2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이 됐고요. 교회 등지에서 집단 감염이 역시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도 합쳐서 42명이 발생해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도 2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검역에서 확인된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지난 25일 34명으로 최고치였고요. 이후로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해드렸지만 전 세계 상황이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팬데믹 선언 이후 2주가 조금 넘은 지금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63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선 하루에 10,0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더니 이제는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도 9만 2천 명을 넘어서 이제 미국과 이탈리아가 중국보다 확진자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해외 거주 국민들의 입국이 이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검역을 포함해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오늘까지 412명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공항 검역에서 발견된 경우는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지역사회로 돌아가 2차, 3차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대구는 어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7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지만 오늘은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최보규 기자, 오늘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대구 경북에서는 2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가 23명, 경북은 2명으로 대구 경북의 누적 확진자는 7,8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의 경우 어제 제2미주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신규 확진자가 70명대로 늘었다가 오늘 다시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제2미주병원에서 이 75명의 확진자가 나온 배경으로는 공조 시스템이 지목됩니다. 대구시는 어제 이 병원의 공조 시스템을 확인했는데 층마다 외부로 나가는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문을 밀폐해 놓는 정신병원의 특성상 밀집된 공기에 의한 전파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정신병원 내 추가적인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종사자에 대해서만 진행한 전수조사를 이번 주부터는 환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요양병원은 일주일에 2번씩 재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완치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에서는 전체 확진자의 57%, 경북에서는 55.8%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군산의료원에서 퇴원한 37살 환자가 닷새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껏 대구에서 확인된 완치 뒤 재확진 사례는 4명인데요. 대구시는 퇴원 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구군보건소에 신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 만민중앙교회 관계자와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이 잇따르면서 수도권 확진자가 하루 새에 42명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42명 증가한 916명입니다.
서울은 하루 새 20명이 증가했고 인천과 경기에서는 각각 7명, 15명이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는 7명이 늘어 모두 12명입니다. 교회 직원과 목사, 확진자의 가족, 동료 등입니다. 구로구는 만민중앙교회를 폐쇄하고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교회 관계자 A씨와 관련된 24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결과가 나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어제 6명의 추가 환자가 나왔는데 5명이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24살, 16살 미국 유학생과 19살 영국 유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딸과 함께 지난 18일 입국한 43살 여성도 26일부터 발열, 근육통 증상이 생겨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업차 미국을 방문했던 56살 남성은 증상이 없었지만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해외 접촉 관련 누적 확진자가 115명으로 발생 원인 중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20대 영국 유학생과 스페인 친지를 방문하고 온 부부가, 김포에서는 미국 캐나다 어학연수 중 귀국한 20대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오늘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1명은 해외 입국자, 2명은 생명수 교회 신도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한 점검을 벌였습니다. 지난주 점검에서 적발된 280여 개 교회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밀착 예배를 진행하고 일부 신도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 등 3개 주에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돌연 철회했습니다. 대신 이들 주엔 강력한 여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힌 대상은 뉴욕과 뉴저지, 코너티켓주 등 3개 주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뉴욕주 등에서 플로리다 같은 다른 주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봉쇄 방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하루 3차례나 이 같은 발언을 하며 공식 발표가 임박했다고 원포했습니다.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장세가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자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추가 트윗을 올려 격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팀의 추천과 해당 주지사들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강력한 여행 경보를 발령할 것을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요청했고 이를 각 주지사들이 연방정부와 협의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강제 격리는 반생산적이며 반미국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의 뜻을 밝힌 직후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3개 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여행 자제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대륙의 사망자 수는 전 세계 70%에 이르는데요.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전날보다 88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은 건 이탈리아가 처음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5,900여 명이 증가해 92,400여 명이 됐습니다. 오늘 중 10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치명률은 10.8%로 올라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3일까지인 전국 이동 제한령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상황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하루에 800명 이상 늘어 모두 5,600여 명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습니다. 확진자도 전날보다 8천여 명이 증가해 7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페인 역시 이동 제한령을 다음 달 12일까지 2주 연장했습니다. 벨기에도 이동 제한을 2주 연장했는데 이 같은 유럽 각국의 기한 연장은 다음 달 12일인 부활절 연휴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보통 유럽 국가들은 부활절을 전후로 2주 정도 학교 방학과 연휴 기간을 갖는데 그 전에 이동 제한령을 풀면 바이러스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65만 명, 이 중 절반 이상인 35만 명이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의 사망자는 세계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이번 달 들어서 4번째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이 발사되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30km, 고도는 약 30km로 구체적인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발사체 발사 간격이 20초 정도이며 하강 중인 발사체가 다시 상승하는 이른바 풀업 기동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체는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와 유사합니다. 당시 발사체는 비행거리 약 240km, 고도는 35km였고 역시 20초 간격으로 발사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도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 21일 이후 8일 만으로 이달 들어 4번째입니다. 합참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상황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총선 후보 등록 뒤 첫 주말을 맞아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호남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선대위 첫 공식 행사에서 비상경제 상황에 경제 대응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총선 후보 등록 뒤 첫 주말인 오늘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북 군산과 남원, 전남 순천 등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생당 등의 표 분산을 의식한 듯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더불어시민당 지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열린민주당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오후 첫 공식 행사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비상경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경제 대응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 통합 이후에도 자맹해온 유승민 의원은 백의종군하면서 수도권 후보를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서울 송파와 서울 중구 등을 찾아 통합당 후보 지지를 호소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민생 대책을 강조하며 서민을 위한 대안정당이라는 차별성을 드러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다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5시에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